먼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법부터 배울 건데, 달의 크기를 배우자. 처음에 배우면 달의 크기를 구하는 법부터 배우는데, 자, 달의 크기를 구하는 법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달의 크기를 구해요. 우리가 일단 달의 크기를 모르니까 달의 지름을 D라고 놔요. 달의 지름을 D라고 놓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용하는 수학적 원리가 닮음 삼각형을 이용해요.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이 있어요. 각도는 이만큼입니다. 그때 길이가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때 요 길이가 만약에 10cm라고 해볼게요. 요 길이를 멀게 해서 삼각형을 더 큰 걸 그려요. 이따만 닮은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려내면은, 이렇게 그려내면은, 자, 길이가 이만큼으로 길어지면 요 길이도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겠죠? 이 원리가 똑같아요.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1에서 10으로 증가하면 1대 10이잖아? 요 길이도 몇 대 몇으로 바뀐다? 1대 10으로 바뀌다. 이거 얼마가 된다? 100cm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닮은 삼각형의 원리가 간단하지. 이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눈을 가지고 지금 달을 쳐다보고 있어, 달. 항상 상상해야 돼. 달을 쳐다보고 있어. 달에 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달에 지름이 있겠지? 그럼 내가 눈으로 보는 요 지름이 한 10cm 되나? 이게 달의 실제 지름이야?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동전을 준비해서 동전으로 달을 이렇게 싹 완벽하게 가리는 위치에다가 딱 놓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너무 멀리 되면 달이 윤곽이 보일 거 아니야? 너무 가까이 되면 동전이 너무 커져가지고 달이 뒤에 숨어버리겠지. 완벽하게 달의 크기랑 똑같은 위치에다 딱 위치시키는 거야.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 방금 저기서 그렸던 삼각형 있죠? 요 작은 삼각형을 그려내는 거야. 이렇게 작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을 그려내는 거고, 저 녀석은 큰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야. 나부터 동전까지 거리 잴 수 있냐? 가능하지. 이 거리를 재는 거야. L로 잽니다. 거리가 L로 재고 L의 거리를 갖고 있을 때 동전의 지름 잴 수 있냐? 잴 수 있지. 동전의 지름을 D라고 재내요. 예를 들어서 10cm라고 하고요. 동전의 지름을 한 2cm? 2cm 할게요. 2cm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10cm 거리일 때 2cm였다고 한다면, 자, 달까지의 거리 우리가 알아 몰라? 이거 알아요. 이미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L 엄청나게 멀어지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요 길이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게 실제 달의 지름이 될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이해돼요? 그 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요 달까지의 거리가 100cm 합시다. 1000cm라고 가정해볼게. 말도 안 되지만 1000cm라면 10대 1000이니까 1대 100이죠. 여기가 2cm면은 100배니까 몇이 돼? 200cm가 되겠죠? 200cm.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근데 비례식으로 한번 구해볼게. 자, 방금 했던 원리를 그대로 비례식으로 구하면은, 자, 동전까지 길이가 L일 때 그에 대응하는 요 지름이 소문자 D였다고 한다면요. 완전 엄청나게 긴 거리, L. 달까지의 거리 L에 대응하는 대문자 T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다? 얘가 달의 실제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는 거야. 비례식을 세웠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원리에 의해서 L 곱하기 T는 D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달의 지름은 어떻게 구한다? L분의 DL이라는 공식으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 측정해야 되는 게 뭐야? 실제 측정해야 되는 게 동전과 나 사이의 길, 요 L 실제 측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T 소문자 지름은 뭐야? 동전의 실제 지름 측정해야 되죠?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달까지의 거리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린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므로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렇게 달의 지름을 잴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달의 지름을 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달의 지름을 잰 공식이, 방금 우리가 썼던 공식에 의해서 달의 지름은 L분의 DL이다라는 공식을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의 지름을 구해봤더니 얼마래? 한 지름이 3,500km가 나온 거야. 지구 지름이 얼마? 4분의 1. 그래서 달의 크기가 지구 크기보다 얼마나 작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케이? 아, 달은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너무 추워? 네. 특별히 꺼줄게. 자, 됐죠? 자, 달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게요. 달의 특징. 달에는 대기랑 공기랑 물이 있니 없니? 공기랑 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안 일어나?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겠죠. 너무 당연하죠? 바람도 안 불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바람도 안 붑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풍화 침식, 뭔가 깎이는 작용이 안 일어나요. 지구에서 뭔가 깎이고 뭔가 해서 지형이 변하고 하는 게 공기가 흐르고, 즉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달은 전혀 지형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아폴로 11호에서 첫 번째 게 누구야? 발자국 찍으잖아. 릴암스트롱? 암스트롱이 발자국 찍었잖아.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안 없어질 거. 안 없어집니다.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니까 걔가 발자국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 발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가 없다 보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커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태양 때문에. 밤엔 또 엄청 춥습니다. 지구는 공기가 있어서 낮에 뜨거우면 공기가 돌면서 온도를 맞춰주거든요. 추우면 또 따뜻한 공기가 돌아오면서 또 온도를 맞춰줍니다. 대기가, 공기가 온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온도를 맞춰주지 못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뭐가 크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 자, 그죠? 지름이 아까 4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했죠? 질량은 또 80분의 1로 작아요. 이건 뭐 암기 안 해도 됩니다만, 그리고 표면 중력은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 이건 우리 1학년 과정에서 중력 배웠죠?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달의 특징들이에요. 또 달에 이렇게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라 해서 운석 구덩이 같은 거 보이죠? 달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이 오면은 얘를 대기에서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꽝 충돌합니다. 운석이 충돌한 흔적이 구덩이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죠. 운석 구덩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달의 위상 변화 볼게요. 위상 변화. 달은요, 이렇게 반달, 오른쪽 반달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보름달처럼 잘 안 보이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보일 때도 있고, 왼쪽 반달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상현달, 초승달, 하현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잖아.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왜 달의 모양이 달라 보이냐 이거예요. 왜 달의 모양이 달라 보이지? 이유가 뭐냐? 정답은 달이 뭐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가려져서. 달이 그림자에 가려져서. 달이 공전하니까 그래요, 공전.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막 공전을 하니까, 공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태양이 있는 거야. 자,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초승달은, 자,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보이는 게 초승달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잘 봐. 지구에서 바라볼 때, 지구에서 이렇게 지평선이 그려요. 지평선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평 그려주고요. 이 사람이 저를 쳐다볼 때도 이렇게 봐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봐봐. 일단 먼저, 태양에 의해서 달에는 뭐가 생기냐면, 달에는 이 반대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달의 그림자. 반대쪽에 그리는 게 그림자.
그림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깜깜하니까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잘 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지구 봤을 때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나요? 저 왼쪽에 그림자가 이만큼 보이고 오른쪽에 살짝 밝은 부분이 살짝 보이죠?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똑같은 원리야. 자, 여기 위치까지. 자, 달이 여기서 이렇게 공전해가는 겁니다. 공전해서 여기 위치 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태양 때문에 그림자는 여기에 생겨. 맞나요? 맞죠? 그리고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쭉 가서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보여? 오른쪽만 반이 보이고 왼쪽은 안 보이죠. 왼쪽 반은. 오른쪽 반이 보이고 왼쪽 반 안 보이는 거 보여?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 반달 이런 모습으로 달이 관찰되는 겁니다. 자, 달이 공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시작. 여기까지 오면 달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 어디 생겨? 이쪽에 그림자 생기죠? 그지? 태양 여기 있으니까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밝은 면만 다 보이죠? 그래서 보름달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자, 이와 같은 원리로 달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위상이 변한다. 달의 위상이 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달의 위상이라고 표현해요. 위상.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 달의 위치에 따라 모양, 위치에 따른 모양, 위상.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이 달라진다.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해볼까? 여기 하얀 달. 달이 여기 있는데 이번엔 그림자 어디 생겨? 이쪽이 그림자죠? 그림자 무조건. 지구에서 잘 봐.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잘 봐. 위치 잘 봐. 지구에서 보는 거니까 지구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왼쪽이 맞아요? 왼쪽이 밝은 거야. 보여? 지구에서 보는 거니까 왼쪽이 밝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왼쪽이 밝은 거 이렇게 그걸 그림을 그릴 때 왼쪽이 밝은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왼쪽이 밝은 거. 지구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 그림자 이쪽 아니에요? 태양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태양 여기 있으면 그림자 이쪽이 맞고 지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니까 다시 볼게. 지구 내려다보는 거니까 왼쪽 지구 입장에서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잖아.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왼쪽이 밝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이해됐어?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실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달의 위상 변화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달은 얼마나 빠르게 공전을 하냐면요. 한 바퀴 도는데 한 27일 정도? 한 바퀴 도는데 한 27일? 그러니까 360도? 한 바퀴 360도. 한 바퀴를 도는데 한 27일 정도가 걸리게 되어서 하루에는 약 13도? 하루에 약 13도 정도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 13도 정도 공전을 합니다. 자, 한 달. 우리가 27일, 28일 정도, 한 달 정도가 27, 28일인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바퀴를 도는 걸 달의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억할 건 뭐냐면, 자, 봐봐. 이 이름이 뭐야? 보름달이죠. 보름이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일, 여덟에서 보름이 15일을 말해요. 음력으로 15일 날, 이렇게 항상 관찰된다는 거예요. 음력 15일. 그래서 이름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입니다. 음력 15일은 여기 와 있다는 얘기고요. 출발이 뭐냐? 출발이 음력 1일입니다. 1일날 출발합니다. 자, 잘 봐봐. 1일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야? 각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90도죠. 90도. 그럼 하루에 13도를 간다면 몇을 곱해야 90도가 돼요? 90도가 되려면. 한 7 정도? 한 7은 91도죠. 그러니까 7일 정도가 걸리면 90도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음력 1일이라면 그럼 여기는 며칠이야? 음력 한 8일 정도. 음력 8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 확인해봐. 그래서 여기 상현달이 관찰되는 게 음력 7, 8일이다. 7, 8일경이다 라고 써있죠. 여기 써있죠. 상현달은
음력 7, 8일경 관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또 며칠 걸려요? 또한 7, 8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8일에서 7일을 더하면은 15일 딱 맞죠? 딱 맞죠? 15일?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7, 8일 걸리겠죠? 또 여기까지 또 7, 8일 정도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7, 4, 28, 그래서 한 27, 8일 정도, 28일 정도가 한 바퀴 도는데 소요가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위상 하나 더 볼게요. 자, 요 위치에 있는 달은 그림자가 어디 생겨? 여기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그림자만 보이지, 그림자만. 그림자 쪽만 보이니까 거의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이름이 삭이야, 삭. 쌤은 삭제됐네?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삭이라고 표현하고, 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완전 동그랗게 보이죠? 가득 찰 만, 또는 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망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삭은 완전 안 보이게. 망은 완전 동그랗게 보일 때 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삭과 망이라고 표현해요. 삭일 때와 망일 때가 그때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자, 이 그림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날짜가 감에 따라서, 음력 날짜가 감에 따라서, 이렇게 달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이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은, 어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 날 달을 관측을 해요. 여러 날. 근데, 여러 날이지만 항상 무슨 시간이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 시간 안 나왔을 텐데. 아마 저녁 6시일 거예요. 저녁 6시경에, 자, 해가 딱 졌어. 해가 딱 진 시간이 저녁 6시쯤 되잖아. 해가 딱 져서 내가 달을 보러 나온 겁니다. 오늘은 보름이야. 보름날이야. 음력 있는 거 아니야, 음력. 음력의 반대말이 뭐야? 양력. 우린 양력해요, 음력해요. 양력을 많이 쓰죠? 근데 지금도 너 음력 쓴다는데, 집에서? 아니야? 음력은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는데, 선생님도 음력생일도 있고 양력생일도 있거든. 근데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는 걸 말하고요.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요. 자, 이건 음력을 말하는 거야. 달을 기준으로 정한 날짜들. 자, 이 15일경, 12일경이 뭐냐? 자, 음력 날짜입니다. 음력 날짜. 음력으로 따졌을 때 15일경. 15일이 아까 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름에는 어떻게 보이냐? 자, 오늘이 음력 15일인 거 내가 알아. 자, 6시에 딱 나가봤더니 어떤 달이 관찰돼야 돼? 보름달. 근데 어느 쪽 하늘에서? 잘 봐. 어느 쪽 하늘에서? 보름에는 동쪽 하늘 끝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잘 봐.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현재. 딱 나가, 이게 남쪽 하늘이야. 이게 남쪽 하늘이야.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입니다. 자, 방향인데요. 아이 졸려. 다시 에어컨 켜야겠다. 이럴 것 같아서 미리 강의 한번 보자고 한 거야.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이거 사방의 표시 알죠? 여기가 뭐야? 북이죠? 오른쪽이 뭐야? 오른쪽이? 동이죠. 왼쪽이 서. 아래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봐.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왼쪽이 서쪽입니다. 뒤로 돌아. 그래서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요.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왼쪽이 동쪽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게 그 그림이야. 요 그림이 그 그림이야. 근데 보름날 딱 나가면 보름달은 어디 떠있다? 동쪽 하늘 끝에 걸려있다. 이해돼요? 네. 두 번째, 오늘은 음력 7일에서 8일입니다. 무슨 달이 뜨는 날이야? 상현달이 뜨는 날이야. 오른쪽 하늘. 상현달이 뜨는 날입니다. 상현달은 어디 떠있다? 남쪽 하늘에 딱 걸려있어요. 여기 보여? 오늘이 음력 7, 8일이면 저녁 6시에 딱 나가면 달이 여기 떠있어. 딱 떠있어요. 이해요? 네.
또 오늘은 음력 1일이야. 음력 1일이야. 오늘 무슨 달이 뜬 날이야? 초승달 같은 게 뜬 날이야. 삽 같은 거. 되게 잘 안 보여. 조그맣게, 오른쪽으로 조금만 있는 그 달. 어디 떠 있다? 저녁 6시에 딱 나가면 서쪽 하늘 끝에 살짝 걸려있어.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지. 오케이? 이걸 기억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 자, 이거를 다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연필 돌리기법이라는 방법으로 이것을 공부할 겁니다. 연필 돌리기법. 자, 뭘 준비할 거냐면은, 자, 이게 지평선. 사람 하나를 좀 준비할게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의 앞모습이야. HB. HB 사람. 여기는 사람의 뒷모습이겠죠? 자, 얘가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얘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얘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고, 태양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가 몇 시게요? 낮 12시입니다. 자, 이게 시간 알려주는 거야, 시간. 잘 봐.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서 있다? 자기 머리 꼭대기에 해가 떠 있죠. 이때를 우리는 낮 12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봤던 저녁 6시는 언제냐? 지구가 자전하죠? 자전을 해서 얘는 항상 남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남쪽 하늘을 보니까 오른쪽이 서쪽이죠? 자, 오른쪽, 서쪽 하늘로 태양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나요? 네. 서쪽 하늘로 태양이 내려가는 모습. 이때가 저녁 6시. 이때부터 기준. 저녁 6시 설정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이 음력 1일이야. 보름달 보자. 오늘 보름면 달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네. 동쪽 하늘 끝에 걸리는 거 보여요? 네. 똑같죠? 아까 그 그림하고. 동쪽. 자, 저녁 6시이고 오늘이 보름날이라면 보름달이 어디 떠 있다? 동쪽 하늘 끝에 있다. 이 그림입니다. 두 번째. 오늘이 음력 7, 8일이야. 상현달 뜨겠지? 상현달 어디 떠 있다? 저녁 6시에 딱 가면은 여기 떠 있죠. 보여요? 네. 남쪽 하늘에 딱 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음력 1일이야. 초승달 어디 떠 있다? 딱 서쪽 하늘 끝에 이렇게 걸려있죠. 보이나요? 이쪽. 네. 보이나요? 요 그림으로 시간하고 또 어느 위치, 동쪽 하늘인지 남쪽 하늘인지 서쪽 하늘인지 이런 걸 파악할 때 이 방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요게 지평선 12시 기준 딱 잡고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뭉툭한 쪽이 서쪽, 뾰족한 쪽이 동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저녁 6시에는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 있네 라고 판단하는 거야. 문제. 밤 12시에는 보름달이 어디 있을까? 돌립니다. 돌려서 밤 12시는 이렇게 돌려서 지구가 여기까지 자전해야 밤 12시야. 왠지 알아? 지평선이 이쪽이니까 자기 발 밑에 뭐가 있어? 발 밑에 태양. 그래서 발 밑에 태양이 있으니까 이게 밤 12시라고. 딱 밤 12시. 밤 12시에는 어느 쪽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어요? 딱 남쪽 하늘. 보여요? 자기 정중앙. 남쪽 하늘에 딱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달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데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이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점점 남쪽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보이나요?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방법으로 달의 모습을, 또 달의 위치, 달이 떠 있는 방향, 달이 떠 있는 시간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실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또 추워? 아니, 네. 쉬는 시간 나와요. 쉬는 시간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한 18분 정도면 끝나. 너무 졸려서. 알았어. 문제 푸는 시간. 91초 문제 풀어보세요. 손을 왜 썼어? 네? 무슨 공부했어요? 네? 무슨 공부했어요? 축구. 또 돌아다녔는데 축구공으로 피부를 해가지고. 뭐 피부를. 네. 골키퍼인데 피부를 하네.
축구 별로 안 좋아해. 축구도 안 좋아해. 그래서 얼마나 비브스를 얼마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1주에서 2주. 1, 2주? 그렇구만요.